네, 오늘은 이제 부력. 그 전에 액주계는 지난번에 했던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로 제가 나중에 필요한 건 해드린다고 했죠. 부력이, 그러니까 물에 뜬다요. 물에 뜬다. 저번에 파스칼 원리도 뭐 한번 하진 않았지만, 파스칼 원리도 사실 알아둬야 되는데, 뭐 수압기 같은 거, 수압기 원리, 옛날에 그 기름칠 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파스칼 원리도 있고, 또 혼돈할 수 있는 이제 부력,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죠. 그 양반이,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어느 시대인가는 어디 뭐 저기 하여튼 어느 왕 그 유럽에 갑자기 생각나네. 어느 왕 때인데 루이 14세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어느 왕 때 아르키메데스가 아마 상당히 유명한 학자였나 봐요. 근데 왕 입장에서 아마 제가 보면은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전문적인 거 모를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 아주 고급 정보 알기 때문에 실제 뭐 어떤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핵심을 찔러요. 아니 저 사람이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 너무 주변의 참모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박식합니다. 그죠? 왕도 아마 어쩌면 그랬지 않았는가. 뭔가 왕관도 이제 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근데 아마 예전에 썼던 왕관하고 지금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이게 나를 속인 것 같다. 뭔가 가짜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증거도 없는데, 누가 만드는, 대장장이 만드는 모르지만, 만든 사람을 갖다가, 그죠?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았나 봐요. 뭔가. 그래서 이제 이 학자한테, 이거 진짜니 가짜니 증명해라. 언제까지. 안 그러면 당신이 죽는다. 이래버리니까, 그때 당시는 요새 그랬다가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돼.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학자가 내일 이제 마지막 날 죽으러 가는데, 죽을 날인데 마지막에 목욕제기 한다, 목욕탕 가가지고 순간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힌 일화가 있어요. 그죠? 아마 다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 일화는. 그 목욕탕에 가면은 하여튼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참 그래요. 뚱뚱한 사람은 확 들어버리면 확 넘쳐가지고 상당히 그죠? 빠지면 물이 싹 없어지고 그죠? 뚱뚱한 사람은 좀 안 들어가서 목까지 차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든 물이 넘친다. 그 넘친 게 뭐냐? 내가 물 속에 잠긴 부피만큼 물이 넘치죠. 당연히. 그거는 알겠죠. 내가 발목만큼 잠기면 발목 부피만큼 넘칠 것이고, 그죠? 목까지 잠기면 목 아래까지 물이 넘치겠죠. 그죠? 그게 왜, 금관이, 진짜니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피는요, 쉽게 구해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이러한 것도 아주 쉽게 구하고요. 이러한 것도 부피를 아주 수월하게 구하는, 알겠죠. 이런 부피는 너무 정형화된 거기 쉽게 구하는데, 이상하다. 하여튼 이런 거를 부피를 구하려면은, 이거의 부피를 구해서, 왜 부피가 중요하냐면은, 물질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은 비중, 밀도가 고유한 값이거든요. 물의 밀도는 1이죠. 철은 7.81, 금이 철보다 5.4인가? 잘 모르겠어요. 금의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말면은 금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수은이 13.6인 것처럼 요새는 가짜로 비중까지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도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금으로 된 두꺼비 같은 것도요. 비중을 재면 진짜 금이에요. 그걸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꺼비를 갖다가 성을 받았는데, 야, 이거 진짜니 가짜니 잘라보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거의 안 잘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라면 진짜인지 알고. 근데, 저번에 그런 가짜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기술이 없어서 비중을 속일 수는 없다. 비중이란 것은 최적에 대한, 킬로그램 퍼 리터, 그죠? 비중.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나는데, 이 질량, 무게는 저울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잰단 말이에요. 그죠? 저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최적을 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웠어. 이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내일 죽는다는데 목욕탕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게 가짜로 밝혀졌죠? 아마 가짜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왕이 의심했다는 것은요, 벌써 선대부터 내려오던 감이 있는데, 이게 속여도 진짜 조금 속이면 속는데, 이거 내가 봐도 아니거든, 이거는. 가짜 같아,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슷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짜로 판별했으니까, 걔가 죽었겠죠? 그 당시에는 뭐 왕을 속였으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목욕탕 물이다, 물통이다. 우리가 무게를 잰다는 것은 밑에서 위에 다람이기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옛날에는 밑으로 하고 여러 가지 아무거나 하는데, 여기다가 이 저울을 갖다가 이게 용수철 저울인데 여기다가 금관을 놓고, 그죠? 무게를 쟀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5.4다, 5.5다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5라고 봅시다, 5라고. 숫자로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얼마나 갔느냐. 금관이 무게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네. 1kg는 아니고 한 500g 나가려나? 그죠? 이게 한 500g 나갔어요. 무게를 재니까. 그러면 이 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0g이니까 5가 되려면은 100cc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100cc면요. 500g 나누면은 5g per cc죠. 이게 비중의 단위죠. 1000배, g의 1000배가 킬로그램이고 cc의 1000배가 리터고 킬로그램의 1000배가 톤이고 리터의 1000배가 메다 함수이죠. 그죠? 이게 다 비중 단위인데 이걸 주로 쓴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100cc가 되냐 안 되냐 이거요. 500g 짜리가. 안 되면은 가짜예요. 그죠? 되면은 진짜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물을 갖다가 찰랑찰랑. 글쎄 물을 갖다가 찰랑찰랑하게 해놓고 이쪽만 열어도 되겠다 해놓고 구멍을 뚫는다 제가 해서 이 왕관을 넣었을 때 왕관이라 보고 왕관을 넣었을 때 물이 이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가 이렇게 정형화된 그릇에다가 그죠? 이런 그릇에다가 받으면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아마 가짜를 판별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력은 뭐냐? 이게 일화가 있는 부력은 우리가 배가 이제 물 위에 뜬다. 이게 다 부력이고요. 사실 저도 지금 부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으면 공기에 부력 받고요. 물에 있으면 물에 부력 받는데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부력을 무시할 수 있고 물 같은 거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물의 비중과 사람의 비중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뜨거든요. 수영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숨을 들어 마신 상태에 누우면 안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숨을 후 내쉬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에 따라서 물의 비중보다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의 비중은 물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영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말한 것만 알면 돼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한번 찬물에서 누우면요. 그대로 두면 뜹니다. 절대 안 가라앉아요. 내 몸이 물에 뜬다는 사실 아는 순간 수영돼 버립니다. 아십니까? 수영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물에 가라앉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수영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에 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냥 수영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수영 못한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물에 뜬다라는 거를 느끼면은 그냥 배워요. 개해음이라도 배웁니다. 자, 그럼 부력이 뭘까라는 겁니다. 부력을 설명을 어떻게 해볼까? 요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비전문가한테 이해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저울이란 건 다 아시죠? 용수죠. 여기다가 이러한 풍선이라고 해도 무게는 안 나갑니다. 이거는 풍선이 있습니다. 그럼 풍선은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무게가 얼마예요? 0이에요. 0이죠. 0. 0입니다. 무게가 안 나가. 근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간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10kg 나갔다. 10kg은 우리가 10리터인지 다 알죠? 물은. 그죠? 비중 1이니까. 한 10kg 나갔다 치고, 이 물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물 속에다가 이거를 담궈가, 이 물이니까, 같은 물이니까, 여기도 물이니까, 너나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눈금이 있다면은, 눈금이 얼마나 갈까요? 아시는 분? 아까 공기를 넣으면 어때요? 공기니까 0이죠. 이렇게 재니까 이해 안 되나? 그럼 밑으로 한번 해볼까? 밑에다가 이 저울을 한번 달아볼까요? 글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서 물의 무게가 나갈까 안 나갈까? 물 속에서 물의 무게가 안 나갑니다. 공기 중에서 공기 무게가 안 나가요. 알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물 속에다가 혹시 한번 저울을 놨다. 이런 집 쓰는 저울 있죠. 저울을 놨다. 그러면 저울 눈금이 0을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0 가리켜요. 위에서 누른 압력과 아래 같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제로를 가리키겠죠. 그죠? 아니, 해보면 되는데. 제로 가리킨다. 생각하시고. 이건 증명도 필요 없어. 제로요. 압력하고 면적.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저울을 놓고요. 여기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있는 물의 무게가 나타나 버리죠. 그죠? 저울에, 그죠? 아래에서는 대기압이 공기압이고, 위에서는 이 물의 수압이니까 이 힘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러나 물 속에다 넣어놓으면은 아래나 위나 압력이 같다니까요. 그렇게 원칙인데. 그래서 무게가 안 나간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게 안 나가면 이것도 안 나가죠. 같은 저울인데, 그죠? 0이란 0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쭉 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하시죠.
이게 무게 안 나가는 물주머니라고 하도 뭐라고 풍선 같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무게가 안 나가는 어떤 얇은 그런 걸로 안에다 물 집어넣는데 10kg 나갔어요. 공기 중에서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제로 나간다는 얘기죠. 안 나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물을 빼요. 공기 집어넣으면 또 제로 나가죠. 그죠? 여기다가 추를 하나 넣읍시다. 10kg짜리 추예요. 그럼 얼마나 나갈까요? 10kg 나가죠. 에? 다시 넣습니다. 요걸 그대로 담그서 여기다가 10kg. 얼마나 할까요? 이 무게가? 저울은 몰라요. 이 두 개 차이를. 안에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은. 아까랑 똑같은 걸 생각하죠. 이거 제로잖아요. 저울은 뭐 느낌이 없잖아요. 아니 물을 집어넣나 물 무게와 같은 쇳덩어리를 집어넣나 뭐 안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저울은 눈이 없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무게는 똑같아. 다시 꺼내요. 꺼내서 여기다가 쪼매는 추를 하나 더 넣습니다. 쪼매는 추 5kg짜리 넣었어요. 그럼 무게 얼마 나가요? 15kg 나가죠? 다시 넣습니다. 다시 여기에 새끼가 하나 있어요. 얼마짜리? 5kg짜리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 나갈까요? 얼마 나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 5kg. 이게 5kg 나가네요. 자,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15kg 나가는 무게가 물속에서 5kg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가벼워졌습니까? 10kg. 그 10kg은 뭡니까? 이 물의 무게죠. 물속에 잠긴 부분에 물속에 잠긴 물체의 체적 부피와 같은 물의 무게죠. 물이 아닐 때는 유체 무게. 그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이란 것이 뭐 외워서 물에 잠긴 부분에 부피와 같은 유체에 말이 꼬이네. 유체에 잠긴 부분에만큼 가벼워진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벼워지는데 발목만큼 잠겼다. 발목 아래 무릎만큼 가벼워지고요. 모가지까지 하면 모가지 아래 무릎만큼 내 몸무게 가벼워져요. 물에서는 가벼워져. 싹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면은 부피도 60리터 같아요. 그죠? 비중 1에 가까우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럼 공기 중에 있으면은 내 체적과 같은 공기 무게만큼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값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부력 가벼워지고 있는데 무시하죠. 그죠? 그러나 물은 상당히 무겁잖아요. 가벼워지는 게. 부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력이란 것은 내 몸무게, 중력은 연직 하향, 밑으로 작용하고요. 부력은 연직 상향, 위로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게, 중력, 무게와 반대 방향이에요. 연직 상향이다. 그죠? 부력의 방향.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있으니까, 물 속에 잠긴 부분의 최적이 V라고 하면은, 물의 무게는 어때요? 간말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물의 비중량. 아시죠? 뭐냐면은, 최적에다가 비중량 곱하면 뭐가 된다? 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V에다가 물체의 무게, 물체의 비중량이 아니라 물의 비중량. 기름의 비중량.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력이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배가 뜨는 것도, 배가 이제 이렇게 배가 있다 그러면 요 체적만큼의 바다에 보통 있죠. 바닷물이 좀 무겁거든요. 조금은. 살짝. 바닷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네. 그게
선박에 배 무게하고 같죠. 그죠? 응? 그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빙산 가만히 빙산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빙산이요 빙하라고 하나 빙산이죠. 빙산이 이 바다에 보니까 이렇게 빙산 일각이라고 하죠. 그죠? 왜 빙산이 이렇게 있을까 하는 것은 빙산은 짜요 안 짜요? 먹어봤어요? 빙하 녹여서도 그 생수같이 비싸더라고요. 만년설도 녹여서 팔고 그죠? 제가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나 보더라고요. 뭐 부자들은 그렇게 먹나 봐요. 수입해서. 근데 바닷물보다는 민물이 더 가볍죠. 일반 물이 비중 1이면 바닷물은 1.025. 그럼 2.5%가 무겁네. 그죠? 그러면은 2.5% 나온다는 얘기예요. 감이 잡히나요? 왜냐면은 이거는 안 짜니까 2.5%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무토막 같은 거, 나무토막은 아닌데 나무토막 물에 뜨죠. 이런 것이 어떤 물체가 물 속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안 받쳤는데 그냥 물 속에 그냥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체의 비중은 이 유체와 같아요. 그죠? 이게 물이라면은 비중이 이거는 1이에요. 바닷물이라면 뭐 바닷물과 똑같은 비중이 뭐 크지만. 근데 이게 50%가 떴어. 50% 가라앉고, 그죠? 응?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0.5겠죠?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 있어요? 하도 50%? 이거, 그럼 아까 빙산처럼, 빙산 얘기했죠? 어떻게 할까? 그럼 이게 빙산, 생각해 보세요. 20%가 위로 떴다 그러면 S는 어때요? 0. 얼마일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세요. 한번 느낌으로. 이게 느낌으로 한번. 80%가 위로 솟아났어. 그러면은 이게 가벼울까? 이게 가벼울까? 이게 가볍죠. 그러니까 비중이 이게 0.2가 되고 0.8이 되겠죠. 그죠? 느낌으로. 그죠? 다 가라앉지. 이제 아래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다면은 이거는 S1보다 크죠? 그죠? 비중이. 그러면 이거를 근데 꼭 수식으로 한번 얘기를 꼭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이 전체의 최적, 이 전체의 최적을 뭐라 할까? V 뭐라 할까? 토탈이라 할까요? 리터라 할까요? 그럼 물속에 잠긴 부분의 최적을 뭐라 할까요? 이거는 V라고 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력이라는 것은 부력은 이거하고 같다. 중심에서 얘기해. 하여튼 부력과 중력은 같다. 쌤쌤이다. 무게는. 그죠? 부력과 같죠? 그 부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잠긴 부분의 최적에다가 감마 워터, 그죠? W. 감마라 합시다. 그죠? 감마 워터.
그러면 이 무게는, W는 어때요? W는 뭐면? 감마 워터라고 하고. 이거는 이 전체 최적. 보통 우리가 무게는 뭡니까? 최적을 알면 거기다 비중량 곱하면 되죠. 그죠? 밀도 곱하면 질량 나오고.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최적에다가 이 물체의 비중량을 뭐라고 하지? 감마 T라 갑시다. 아이, T라 갑시다. 그냥. 아이, 감마 T 좀 그렇다. 하여튼 그럼 이거 W 갑시다. 아이고 참. 이건 W 그죠? 물속에 잠긴 부분이 워터 W 그죠? 이렇게 그냥 문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물속에 잠긴 최적 물의 비중량. 그러면 이게 둘이가 쌤쌤이네. 쌤 같네. 자, 그러면은 전체 최적 이 관계에서 이 같은 이 관계 전체 최적에서 물속에 잠긴 물의 최적은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밑으로 파고들어. 너도 가. 그러면 감마 T에 감마 W죠. 그죠? 대각선 고분 같으니 그죠? 비중량 B는 어때요? 비중의 B하고 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됐네. 이게 얼마예요? 전체에서 이 아래가 얼마예요? 80%죠. 그죠? 이게 80%, 이게 80%, 0.8이라면은, 물의 비중 얼마요? 1이니까, 그, 물체의 비중은 얼마예요? 0.8이죠. 나왔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증명을 하라면, 그러면, 자, 만약 이거는 이거예요. 비중이 1보다 크다고 보고, 그러면 가라앉죠.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내가 손으로 물속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느낌이 얼마일까요? 그게, 한번 생각, 내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지금? 손으로 받친다 보고, 가라앉으니까, 이게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게 압력 프리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압력이 갈수록 올라가요. 아까 저 P라고 하는 것은 감마 H라고 그랬죠. 이 높이가 H일 때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이 깊이에 비례하죠. 압력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올라가죠. 그 깊이에다가 바닷물은 바닷물의 비중량, 물은 물의 비중량, 그죠? 그럼 여기 이쯤의 압력은 이거고요. 여기 압력은 이제 여긴 이건데 글쎄요. 이 압력이 이제 이거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런 데서 밀어봐야 이거는 이쪽도 같이 밀잖아요. 양쪽이 미니까 이거는 쌤쌤이요. 안 움직이고 이제 여기서 오면은 이것도 밀지만 이것도 누르죠. 이 힘으로도 이 압력으로 이 압력이 되고, 바닥에서는. 여기는 이제 요 기럭지 압력이, 그죠? 압력이 이렇게 미치겠죠. 이건 아시겠죠? 하나만 합시다, 압력을.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다? 어느 이무의 한 점의 압력. 그러니까 수평선은 물속의 수평선은 같은 압력이죠. 그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죠? 여기나 여기나 압력이 다 같아. 근데 요것들은 상쇄되지만 이것들은 상쇄가 안 되죠, 지금. 크고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 단면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로 간다면은 요 힘은 얼마야? 요 힘은 얼마일까? 일단은 여기서 요까지를 갖다가요. H1 요까지를 뭐라고 할까? H2로 하면은 요 압력은 뭐예요? P1은 감마 H1 P2는 뭐예요? 감마 H2라는 거 아시죠? 그죠? 감마 H2, 감마 H1.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이 힘, 요 힘,
F2로 할까요? 요 힘은 P2에다가 단면적 곱하고요. 요 힘 F1이라 할까? 이거는 P1에다가 A 곱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개의 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이게 크니까 F2 빼기 F1인데 얼마일까요? P2 빼기 P1의 A가 되겠구만. P2가 이거고 P2가 이거 P1 이거니까 감마에다가 무엇이겠냐? 2 빼기 1에다가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기럭지가 H2 빼기 H1이죠. 요 기럭지 빼면 돼요. 높이에다가 단면적 높이하면 이게 뭘까요? 요 동그라미 뭘까요? 감마 V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력이다. 부력.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부력이 증명이 됐어요. 부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각적으로 어떤 그냥 그 수식 없이 이해도 했고,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죠? 논리적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다. 어떻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력만큼인데, 그러면 내가 손으로 받쳐야 돼. 얼마만큼 받쳐야 돼요? 얼마만큼 받쳐야 될까? 받치는, 내가 손에 받친 힘은 이 무게에다가, 무게는 얼마예요? 감마, 뭐라 할까? 이거 뭐라고 하지? 감마, 물체를 뭐라 할까? 감마 물체에다가, V죠? 물체 비중이야. 빼기, 감마, 뭐예요, 이거? 이 워터, 이게 물이죠. 워터, V. 그러니까, 감마, 물체, 빼기, 감마, 물 아니에요. 물치, 뭐라 할까? 감마, 아까 감마 T라고 그래. 아까 감마 T라고 그랬는데, 감마 또, 괜히 또. 이만큼이 바로 뭐예요? 이만큼이 내가 손바닥으로 올려줘야 될, 바닥에, 요 놈이 있죠. 바닥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저울을 이렇게 달았다.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 여기다, 이 저울로 이렇게 해서 달면 이게 눈금이 얼마나 가요? 이게 나간다니까? 에?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그, 공기 중에서 무게하고 물 속에서 무게를 빼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부력? 맞아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력 아니에요, 그거? 부력 맞나? 네, 맞네. 나 지금. 공기 중에서 무게하고요, 물에서 무게를 빼면은 10이니까 그게 부력 나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무게하고, 이게 물 속에서 무게죠, 그죠? 여기 부력이 아니고, 네, 그것 때문에. 요건 부력이 아니에요. 이건 물 속에서 무게죠, 그죠? 물 속에서 무게가 되고, 무게고, 이 물 속의 무게하고, 공기 중에서 무게하고 빼요. 공기가 더 무겁겠죠. 그 차이가 부력이다. 부력이다. 그죠? 부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디 가서든 논리적으로, 그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그래서 뭐, 됐고요. 고등학교 정도의 자녀분이 계시면은 이런 거 항상 배워가지고 딱 현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을 지키고 있다가 업자가 거기 올 때 딱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꼼짝 마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 애들도요, 요새 고등학교 정도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머니들이 못 가르쳐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은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은, 그런데 우리 아빠는 대학교 나왔는데 왜 모를까? 존경심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바빠서 그러니까 나 학원 보낸 거니까 대충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물리에서 나오겠죠. 딱 봐서 야, 너 요새 공부 잘 되냐? 야, 뭐 요새 뭐 배우냐?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한 다음 주 정도에 이게 나갈 정도 돼. 그래. 야, 아빠가 옛날에 배웠는데, 야, 내가 한번, 야, 부력에 대해서 너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 미리 가르쳐 줄게. 딱 가르쳐 줬어. 학교 갔더니 학교 선생님보다 더 실력이 있는 거 아빠가. 그죠? 그거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에? 그럼 아버지가 그냥 최고다. 이 권위가 살아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죠? 자녀 교육이란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참 한 번씩 그죠? 이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애들이 존경 안 하는 애들도 있죠. 그죠? 이게 다 이게 저 이벤트입니다. 그죠? 이벤트.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방정식이 3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 이런 겁니다. 뭐 가운동량도 있고 뭐 오일러 방식도 있지만 일단 3가지가 유책하게 다다 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거만 알면 돼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핵심적인 겁니다.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 법칙이죠. 왜 질량 보존 법칙이냐? 이 연속 방정식이라는 건 연속이다. 그 반대는 이제 불연속입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에너지의 양은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했으면 둘 중에 뭐겠어요? 당연히 불연속이 답입니다. 사실 뭐 모두 불연속이에요. 시간도 똑딱 가죠. 그래서 불연속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여튼 시간도 뜨면 불연속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양, 그게 뭐가 됐든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불연속이에요. 일반적인 건 불연속이다. 왜 그러냐? 왜 불연속이냐? 이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불연속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학문은요. 뭐요? 양자, 갑자기 양자. 이거 맞나요? 나도 하도 오래돼서 써본 적이 없어요. 양자화라는 게 있죠. 양자화. 혹시 뭐 에너지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극학도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모래사장에 모래가 아주 곱더라고요. 그죠? 어디죠? 무슨 명사심리인지 뭔지, 그죠? 에? 가보셨어요? 에? 이 모래를 쥐면은 다 흘러버려요. 그죠? 그러면 모래를 손으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연속적으로 떨어지죠. 마치 모래시계처럼. 그죠? 근데 가면 모래는 한 알 한 알이 떨어지죠. 불연속인데 쭈르륵 연속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전자로 물을 딸 때도요. 연속도 있다고 보지만 물 입자, 분자 하나하나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그 해석 영역에서는,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연속체로 봅니다. 연속체로 보지만 본질은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자가 아닙니다. 기본적 양이 양자라는 하느라고 하는 그 양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양의
모든 것이 정수배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든 간에 에너지라고 보시죠. 에너지는 기본 양자의 정수배로 뭐 존재하거나 교환하든가 그죠? 한다. 그게 이제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 저번에 제가 사실 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사실 다 있었어요. 우리가 물질의 궁극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물질이 깜빡거린다고요. 제가 깜빡거리는 얘기 저만 씁니다. 깜빡거린다는 자체가 양자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양자화의 본질은 진공과 물질 세계 간의 어떤 상관관계입니다.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현재 물리학에서 밝혀지지 않는 얘기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궁극적인 그 소립자 아주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모든 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라 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분야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해석할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바탕은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의 양은 똑같죠? 전류도 그렇고, 전기에서, 그죠? 전류도, 이게 이제 전기로 가면 이게 무슨 법칙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키르히오프 제1법칙입니다. 나중에 똑같아요. 키르히오프 제1법칙이 이건데, 파이프 같은 데서는 어쨌든, 여기는 유량이 같다. 물의 양이 같이 흐른다. 근데 이제 물이 누수되면은 그게 안 되죠.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누수되면 이 유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 방정식은 그대로입니다. 왜냐면은 누수된 것까지 포함해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나가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 누수는 뭐 실제로 될 수 있지만 누수돼도 이건 성립되고요. 누수 포함. 다만 물과 물 사이에, 그러니까 압축,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뭐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물 입자인데 물 입자와 물 입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선.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왔다 갔다. 이 공간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연속체라는 것은 사실 불연속인데 연속체로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연속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간단히 봅시다. 즉, 이런 말하면 이해되지만, 유체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소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공소가 있어요. 그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부피가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유체가 연달아서 갈 때는 이게 성립돼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는요, 여기 있고, 여기 물은 정지해 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연속체라는 어떤 조건이 우리가 유체역학의 경계입니다. 유체역학은 모든 물질을 연속체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 방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불연속 쪽은 뭐 다른 동네 가서 하고, 그럼 너무 오래 생각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 같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속도가 물의 속도가 한 2m/s를 한다. 벨로시티가 1초에 2m 간다고 보고요. 여기에 단면적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볼까? 뭐 3m 자승이다. 단면적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의 유량이 얼마냐? 그러면 1초에 이게 여기 있는 물이 1초에 어디 몇 미터가 1초에? 1초에 3m 가죠. 그죠? 3m. 참 1초 2m. 미안합니다. 1초 2m 가죠. 그죠? 1초 2m 가죠? 그러면 2m 갔을 때 이 부피는 최적은 이 단면적이 3에다가 1 곱하면 이 최적은 얼마예요? 2, 3은 6
메다 삼승이죠. 그죠? 1초에 똑딱 할 때 6톤이 흐르네. 6m 함성에 물이 흐른다.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3m 자승이 상당히 큽니다. 수원제수는 뭐 1m짜리, 뭐 2m짜리 이런 상수관 정도.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이제 연습 방식의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유로에서 단면적이 A이고 속도가 V면은 A 메다 자승이 할까요? 메다 파세클 할까요? 세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량은 AV다. 이걸 Q라고 합니다. Q, 유량을 Q. 이걸 최적 유량이라고 불러요. 왜 최적 유량이냐? 단위가 메다 삼승 퍼세크니까, 그죠? 초당 최적이니까 최적 유량이다. Q는 AV라는 식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형일 때는 A가 어때요? 반지름 곱하기 3.14, 그죠? 이건 파이고, R 자승이죠, 그죠? R은 또 2분의 D에다가 지름의 반땡이 2분의 D 하니까 얼마예요? 파이 하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이 단면적이다. 이게 A라는 거죠, A. V. 이렇게도 할 수 있죠, Q가.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뭐 어떤 사람도 또 갑자기 또 파이 R 자승하면은 많이 들어봤는데 4분의 파이 D 자승 뭐냐고 갑자기 할까 봐서, 그죠? 높아지면 사는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다가 이게 이제 막 넓어질 수도 있고요, 좁아질 수도 있고, 그죠? 두 개로 막 갈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각 단면마다 단면적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죠. 단면적이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 2 이렇게 하면은 A1, V1, A2, V2, 그죠? A3, V3 가다. 또는 가다가 갈라져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두 개 유량을 합하는 것 같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유량 Q는 Q1 더하기 Q2죠, 그죠? Q는 Q1 더하기 Q2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러면 Q1은 A1, V1, Q2는 A2, V2, 그죠? A1, V1, A2,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연습 방식, 그죠? 사실 이런 회로들은, 나중에 설비에서 이제 다루기도 하고요. 또 전기 회로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다룹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적으로 유량을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있는데, 우리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네요,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압축성, 이게 비압축성. 압축이 안 되는 유체는 최적 유량으로 하면 돼요.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압축이 된다. 압축이 되는 유체이죠, 그죠? 밀도 변화가 된다면은, 물이 가는데 여기는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낮습니다. 그럼 이게 기체다 이거예요. 그 압력이 높으면은요, 최적이 작죠. 에? 압력이 낮으면 최적이 크죠. 그럼 최적 유량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압력이 떨어진 쪽이. 근데 최적 유량은 안 맞잖아요. 근데 뭐는 맞아요? 질량이나 중량 유량은 맞아요. 질량이나 중량은 없어지지 않아요. 질량 보존 없이니까, 원래는 질량 보존 없이니까 말은 질량 유량 써야 돼요. 원래는. 질량 유량은 최적을 질량으로 바꾸는 게 뭘까요? AV는 뭡니까? 메다 삼승 퍼 세컨드인데, 최적을 질량으로 바꾸는 건 뭘까요? 아시는 분? 이게 등식이 되는 건 했는데, 1m 삼승이 로라고 그랬죠. 밀도란 말을 써. 비질량. 이게 밀도죠. 밀도를 곱하면요, 없어지면서 킬로그램 세컨드.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세크로 돼서 1초에 질량이 얼마 흐르냐. 이걸 우리가 질량, 유량, 아니, 질량, M을 하겠습니다. 우리 벡터. 질량, 유량이다. 그러세요? 예? 질량, 유량, 이렇게 불러요. 이건 질량인데, 이거는 또 질량,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같이 썼어요. 그냥 M으로. 그래서 이것도 각 단면마다 질량, 유량은 같죠. 같기 때문에, 로1, A1, V1, 로2, A2, V2다. 이건 이제 어떤 유체다? 압축성 유체일 때는 이 식을 써야 돼요. 물론 이 식은 비압축성도 쓸 수 있죠. 이거 없어지니까. 근데 비압축성 유체를 갖다가 쓸데없이 이걸로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걸 복잡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저번에 개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심장을 연구하면은 심장만 개로 잡아야지 몸통 전체를 개로 잡으면은 되게 어렵죠. 관계없지만, 그죠? 그런 시대 버리죠. 그래서 체적 유량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굳이 질량 유량 하겠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방금 머리가 아파요. 해석을 복잡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질량 유량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고 대부분 이걸로 다 돼요. 압축 유체는 나오지도 않아, 문제. 그죠? 출제도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로 끝난다. 그럼 이제, 질량 유량 됐는데, 그럼 또 예전에 그 공학 단위에서는 기분 나쁘죠. 공학 단위에서도 당연히 배려를 해줘요. 공학 단위에서는 중량 유량 써라. 그러면 이 로 대신에 뭘 써요? 감마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것뿐이에요. 밀도 대신에 뭐요? 비중량 쓰면은 중량 유량 나오죠. 이때는 킬로그램 퍼 세크가, 이때는 매스고, 이때는 퍼스죠. 그죠? 에?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감마 A, V를 하라고. 할 사람은 하라는데 공학 단위에서는. 그죠? 이걸 하라. 글쎄 뭐 감마 1, A1, V1, 감마 2, A2, V2다. 이것도 압축성 유체에서 적용을 하겠죠. 비압성 굳이 적용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게 이제 연습 방식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자주 나와요. 보통 우리가 파이프나 닥트에서 유체 가를 때 얼마나 흐르지? 그러면 속도하고 단면적 곱하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단면적은 사이즈니까. 속도는 어때요? 속도계로 측정하면 되고, 풍속계라지, 유속, 그죠? 측정하면 되고, 아니면 유량이 얼마인데, 이 사이즈에서 속도가 얼마냐, 그죠? 나올 게 한두 개가 아니네. Q는 어때요? 4분의 파이 D 자승 V니까, 이 동그란 그 원형에서는, 알로에서는 Q를 구하러 갈 수도 있고, V를 구하러 갈 수도 있고, 그죠?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이아. 야, 다이아는 지름이 얼마냐? 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뒤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이 하나의 식에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응? 지름 구하는 식. 속도, 유량.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자주 활용되는 식입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주 활용돼요. 또는 조금 근사하게, 좀 럭셔리하게, 이 연속방 형식을, 한번 표현해보자. 표현 방법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SR 단위에서 로 AV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안 돼? 로 AV는 일정하다 이거요. 그 말 아닙니까? 일정하다 이게. 질량 유량으로. 그죠? 에? 이게 연습 방식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로 AV는 일정하다. 아이고, 양쪽 미분해 볼까? 미분 어떻게 보지? 일단 미분해 볼까요? D를 한번 해볼까? D. 그럼 어떻게 미분하는 줄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D로 옵니다. 나머지 그대로 놔둬.
가운데 거 미분하고 DA네. 나머지 그대로 놔둬. 마지막 끄트머리 미분해. 나머지 그대로 놔둬. 상수 미분하면은 제로죠. 요게 됩니다. 요걸 조금 그래서 어렵나요?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등식은 변화가 없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뭐가 로 AV로 곱하고 곱해. 여기도 곱하고. 그럼 얼마예요? AV 없어지니까 로분에 D로가 남을 거예요. 이거 곱하면. 이거 곱하면은 로분이 없으니까 A분의 DA 남고. 그러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V분의 DV 남고. 그죠? 제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또는 로그를 취해가지고 야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D, C 하지 말고 LN 할까? LN도 괜찮아. 로그를 하자. 양쪽에. 야 로그 하면 어떠냐? 로그 하면 이거 로그 성질에서 어떻게 되나 아시나요? 알 건데 이거 하면 어때? 이거는 LN 로 LN A 맞나? LN V가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로그의 성질에서 나온 건데 LN C LN C는 C죠. 어차피 상수니까 상수 로그체 상수 나오니까 야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적분해버릴까? 미분해버릴까? 적분합시다. 적분할까? 미분할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저번에 x분의 1 이거 어떻게 되나? 저번에 뭘 해봤지? 아, 이거 해봤나요? 적분하니까 ln x 나왔다고 한 적 있었나요? 연력학에서 이런 거, 그죠? 적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 미분하면은? 또 이게 나오네, 그죠? 미분하면, 그죠? 에? 그 미분했죠? 양변을 미분했어요, 미분. 양변을 미분하면은, 이거는 곱하기 아니니까 이렇게 안 돼요. 미분하면, ln 로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분의 뭐가 돼요? 1 D로, 그죠? 에? 로분의 D로. 이분하면 어때요? A분의 DA. 미분하면 V분의 DV. 미분하면 0. 이거나 그럼 같죠, 그죠? 이거 해보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계층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의 이런, 몰라도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 나 모르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럭셔리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근사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대단한 것 같죠? 못 보던 뭔가 있으니까 뭔가,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좋아해요. 이런 거, 이쪽, 유체역학 쪽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하겠죠. 그죠? 누가 뭘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요. 근데 우리, 에너지 평가사는 통섭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는 권위를 깨야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깨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한 분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체학으로 평생 먹고 산다, 한 과목까지. 그러면 막 철벽 같은 울타리, 거기다가 막 공구리 해가지고 쌓아놔야 돼.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 가면요, 요새는 사람이 개미 새끼 같아. 대화 위에서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하는데 요즘은 일단은 위압감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큰 교회 가면은 인간의 존재가, 국회의사당도 그렇고요. 크잖아요. 그죠?
요새 건물들 보면은요, 크게 지으려고 그래. 크지 않더라도 딱 1층 그 로비, 대공간으로, 아트리움 해가지고 건물주는 그걸 보내요. 왜? 야, 내 건물 들어오면 일단은 위아까, 그냥 대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회장님, 하면서, 그죠? 거기서 벌써 죽어요. 딱 들어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무실 가면은, 진짜 사무실이 의리래. 명패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뭐, 어디서 뭐, 그래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도 없어. 그냥 저기 구석에 하나 놓고 하죠. 그죠? 네?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우리가 다 다녀보면은. 그래서 이제, 됐고, 좀 이따가, 아주 가장 중요한 방식이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 배류 방식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